안녕하세요. 시너지를 내는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책은 천경자 평전 찬란한 고독 한의 미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한 4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직접 이제 화가님이 진행을 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새로운 책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새로운 책.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 그 명화에 관련된 그런 책들은 많이 봤거든요. 뭐 서양미술사랄지 아니면 뭐 네온의 미술관이랄지 아니면 뭐 뭉크나 이런 뭐 많은 화가들의 자서전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국내 화가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본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천경자 화백 대단하다 하면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이분 전시회를 할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시회 1시간 전부터 뭐 150m까지 줄이 섰고 그 다음에 한 500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분이 또 천경자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또 특히 좋아하시는 그런 화가라고 돼 있어가지고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실은 화가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알면 잘 몰랐는데 국내 화가에 잘 몰랐는데 이 화가님을 통해서 국내 화가도 알면 너무나도 멋진 화가들이 있구나 알면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내면 새삼스럽게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화가님이 중간중간에 힘든 그런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 한을 그림으로 이렇게 승화시킨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분의 어떤 그런 사상이나 이런 게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림 그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서 한 작품을 재빨리 해치우기보다 두고두고 고쳐가면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림 그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서 한 작품을 재빨리 해치우기보다 두고두고 고쳐가면 그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이분은 진짜 그림을 사랑했구나. 그리고 한 편의 그림을 그냥 단지 예면 그냥 하나 그림을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한 편 한 편의 그림에다가 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성과 알면 모든 것을 다 바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작품을 계속 몇 년 동안 알면 계속 그것을 또 그리고 덧칠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서 한 작품을 재빨리 해치우기보다 두고두고 고쳐가며 그랬다. 만약에 이분은 천경자 화백은 그림 그리는 시간이 그렇게 하면 가장 행복해서 이렇게 그림에 몰입하고 또 그림을 또 그리고 또 그렸는데 저는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면 각자 개인들이 알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어떠한 일에 알면 그렇게 몰입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게 좀 반성도 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CEO들이나 리더들께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런 창조나 아니면 아이디어나 그리고 뭔가 영감 이런 것을 많이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러신 분들한테는 이 찬란한 고독 한의 미학이라는 이 책이 아마도 이 책을 한 2-3번 정도 읽는다고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이제 천경자 화백님께서 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작업이 잘 될 때는 고독이라는 해방감과 바다물결 같은 자유가 고맙지만 일이 잘 안 될 때는 일상생활이 서툴러 부작용의 가닥가닥이 흡사 성황당 고목의 한서린 낡은 천조각들이 날아오는 듯 심란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혼자 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잘 될 때는 뭔가 하면 거기에 그림 속에 몰입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하면 뭔가 자유를 느끼기도 했지만 또 잘 안 될 때는 하면 너무나 힘들어서 하면 혼자 울었다는 그런 말들이 진짜 하면 이런 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대단했던 게 뭐냐면 이분이 1969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30년 동안 해외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행의 목적이 뭐냐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는 거기에 간 그 뭐 풍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케치를 하고 글로 남기고 기록을 남겨가지고 하면 그것을 책으로 내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또 승화를 시키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쭉 30년 동안에 이렇게 여행의 스케치를 한번 보니까 뭐 남태평양 이런 데 있잖아요. 사모아랄지 뭐 타히티 이런 데 가가지고는 사모아 타히티 같은 데는 가서 일면 어떻게 보면 그쪽에 유명한 화가가 고갱이잖아요. 고갱을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유럽이나 이런 데도 많이 가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특별했던 거 뭐냐면 또 하나 뭐냐면 월남전의 종군 화가로 참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 속에 글 속에 보니까 여기 책 속에 보니까 대부분 월남전의 종군 화가로 참관하겠다면 결국에는 뭐냐면 군인하고 같이 함께 활동을 하는 거고 같이 이제 전쟁터를 누비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실제로 열면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열면 행동으로 옮기면서 거기에서 있던 기록 같은 걸 글로 옮기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짜 너무 색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일면 1970년도 막 이때 당시에 일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에티오피아나 뭐 케냐, 뭐 우간다, 응? 콩고, 막 세네갈, 모로코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일면 그런데 당신의 몸으로 가서 직접 일면 자연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일면 거기서 얻은 영감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하나 뭐냐면 중남미 쪽에 있잖아요. 페루나 뭐 멕시코, 아마존, 아르헨티나 막 이런 데 브라질 같은데 이런 데도 이제 가가지고 몇 달 동안 가서 직접 경험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발리나 자카르타 그다음에 뭐 카리브해의 버진 아일랜드 그다음에 모로코 막 이런데 자메이카 그다음에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뭐 이런 데를 30년 동안 누빈 거예요. 돌아와서 일면 거기에 있었던 단상을 기록으로 옮겨가지고 책으로 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스케치한 내용들을 조금 더 정교화시키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인사이트나 영감을 또 믹스를 해가지고 그림으로 또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일면 너무나도 일면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책 속에 보면 이제 사하라 사막이나 이제 이런 쪽에 관련돼 가지고도 이집트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그림 영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또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가장 그 좋아하는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해요. 이 그림. 이제 이 그림을 보고 그림의 제목이 초원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고 대한민국 여성들이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해요. 근데 왜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근데 그림을 이제 들여다보면 실제로 자연 쪽에 이집트의 어떤 이런 쪽의 풍경인가 아니면 그런 건데 실은 여기 이제 사자도 나오고 아니면 뭐 두루미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일면 자연 풍경이 나오고 너무나 평화로운데 코끼리 위에 일면 어떤 여인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아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도 하고 각자 이제 본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 그림하고 이제 매칭을 시켜서 아마 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별한 것은 뭐냐면 뭔가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문학 작품을 이렇게 즐겨 보면서 책에 꽂힌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존경하는 아니면 감명 깊게 읽은 그 작가나 어떤 그런 작품의 어떤 그런 토대가 되는 그런 나라를 직접 탐방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일면 실제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도 있고 하나 이제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면 폭풍 언덕이라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에밀리 브론테 거기에 직접 일면 하와이 군도 쪽 영국 그쪽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근데 한 4개월 동안 직접 그 발자취를 누비면서 일면 또 거기서 얻은 영감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또 하나 이제 해밍웨이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해밍웨이가 미국의 그 아주 남단의 키웨이스 섬에서 많이 머물렀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고양이들을 또 좋아하고 그러는가 봤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직접 거기 가가지고 해밍의 발자취를 더듬고 그 다음에 고양이를 생각하고 거기서 얻은 영감을 또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결국에는 뭐냐면 이 청경자 화백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하늘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이런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뭔가 승화를 시킨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환경을 탓하는데 그런 거잖아요. 환경을 탓하고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면 이 책 속에 보면 어렵고 힘든 그런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더 일면 자기를 더 힘든 어떤 환경 속에 일면 자기를 그쪽에 내몰고 그러면서 거기서 일면 새로운 어떤 마인드로 그리고 그것을 이제 또 그림으로 일면 글로 이렇게 생활을 시켰던 그런 화가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천경자의 어떤 그런 재발견이다 알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외국 화가들도 물론 세계적인 화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화가들이 진짜 그림은 너무 좋은데 알면 우리나라 화가들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 천경자 화가의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화가가 제대로 일면 최고의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누군가의 어떤 그런 그 모델링이 필요하다 알면 고우가 실은 밀레의 그림을 모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천경자 화가도 여기 이제 내용 속에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고갱의 어떤 그림 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쏘의 어떤 그런 그림을 좀 많이 또 닮아가려고 또 노력도 했고, 그러면서 또 일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면 그 화가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책 속에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프리다 칼로랄지 아니면 클림트 이런 풍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뭔가 진정한 화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뭔가 진정한 창조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론 자기만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떤 모델링이 필요한 거구나, 아니면 뭔가 멘토가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공부하는 게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천경자 평전, 찬란한 고독, 한의 비약. 여러분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